편다성 앵커님과 함께 그리고 세 번째 코너는 또 현장에서 직접 고객들을 만나시는 분 네. 모시고 지금 뭐 현장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더블 크루 함께 해주실 분은 누굽니까? 오늘은 배재원 PB와 같이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배재원 네. TV.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또 본래는 그런 캐릭터 아닌데 또 차분하게 오늘 가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맞죠?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아, 공적인 차분하게. 자리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자, 배재원 PB님은 주로 어떤 쪽의 뭐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투자 스타일을 좀 갖고 계신 분이에요? 투자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계열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느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위주로 좀 많이 좀 공략을 하는 편이고요. 네. 실제로 2026년 뭐 1월, 뭐 2월 이제 지나고 있는데 대부분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집중되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2025년 상반기와 이제 하반기 그리고 지금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섹터들에 돈이 돌았고 섹터 내에서도 기회들이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그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쪽에 많이 주목을 하는 좀 집중을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우리 배재원 PB가 강속구 투수예요. 강속구? 네, 원래 투수 출신이거든요. 아, 야구 진짜로? 선수예요. 네. 네. 그래서 그래요? 강속구만 던집니다. 주도주 한 곳만 딱 파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이제 속도가 빠르면 대체로 제구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또 제구를 잡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빠른 공을 던지는 네. 우리 배재원 PB님 강속구 투수시고 자, 그럼 우리 편앵커님이 한번 저 포수 역할을 한번 몰아보실까요? 사인 좀 주시죠. 전 먼저 반도체 공 던지겠습니다. 반도체? 네. 아. 반도체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아이고. 신나는 음악을 직접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어제 이제 알파벳 실적 이제 발표가 되면서 좀 전달드릴 말씀이 좀 많았어요. 이제 전날에 미국 시장이 대부분 이제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반도체 쪽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나라는 좀 부분이었는데 알파벳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를 했지만 연쇄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기업단에서는 뭐 브로드컴이나 그다음에 마이크론 그리고 샌디스크의 주가인데요. 알파벳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하락세를 좀 만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심리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좀 하락세로 좀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금일 이제 알파벳 실적의 발표와 그 내용들을 통해서 과연 오늘의 하락이 정당할까? 그리고 지금의 하락이 앞으로 지속이 될까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기 쉽지 않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좀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장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파벳 실적 발표를 보면 2026년도에 자본 지출이 1,750억에서 1,850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2026년도에 기존 예상치를 1,2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상보다 거의 550억에서 650억 달러로 더 높게 제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2025년도와 2026년도에 항상 조정이 왔었을 때, 특히 테크 업종에서 조정이 왔었을 때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조정이 왔을 때 네, 조정이 왔을 때 공통점 편다성 앵커가 나왔던 맞춥니다. 이거 반드시 맞춥니다. 네네. 왜냐면 이건 많이 봤기 때문에 편다성 앵커님 어떻게 됩니까? 공통점이 입으로 힌트 좀 주세요. 네. 두 글자로 이제 두 글자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둘이 뭐 연애 아니야? 아유, 정말. 나 못 들었어. 입으로 뭐 힌트를 거품이요. 뭔 소린가 했어요. 입으로 힌트를 달래. 아이고.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2024년 말부터일 거예요. 거의 지속적으로 테크 업종이 미국 쪽에서 먼저 상승세를 보이고 실제로 국내 업종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다가 항상 주춤했을 때 나오는 말은 AI 거품론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말인데 그러한 하락세를 견뎠던 내용도 AI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자본적 지출이 늘어나고 현재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거는 아직 좀 느릴 수 있으나 앞으로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뭐 HBM 칩이라던가 AI와 관련된 이런 반도체 부품단에서도 네.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게 단순하게 공급이 부족한 게
뭐 만드는 것을 조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최대한도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초과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인데요. 그로부터 일단 이런 자본적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거플론에 대한 불안감은 있겠지만 사실 지금 알파벳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M7 기업들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AI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큰 물결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캐펙스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비용단에서의 부담은 있겠지만 오히려 나중으로 봤을 때는 더 산업이 커지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반도체 좋죠. 근데 오늘 지금 반도체 많이 빠지잖아요. 맞습니다. 어저께 분당에서 온 이성원 PB는 분당 손님들은 이럴 때 익절한대요. 팔 때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배지원 PB는 인천에서 오셨죠? 인천 손님들은 이럴 때 그럼 팝니까 삽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 물론 고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매수를 좀 권하는 그래요? 편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어제도 그렇고 이제 김록구 의원님께서도 뭐 반도체 TP 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는 뭐 여타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외사 리포트에서도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도 굉장히 빠르게 상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목표 주가도 빠르게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단순하게 뭐 한 주, 뭐 두 주, 그리고 한 달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목표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만큼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했을 때는 이것이 과연 매도를 할 때인가 아니면 매수를 할 때인가를 좀 봤을 때는 저는 매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익 추정치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 저희가 뭐 수급을 봐봤을 때도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팔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사는 주체가 항상 달랐어요. 개인들은 항상 오를 때 파는 경향을 보였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좀 이렇게 파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사실 차별점은 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좀 기회로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밖에서 배재원 PB가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해줬는데요. 둘이 또 딴 얘기도 했었어요. 네, 살짝 둘이 따로 얘기를 와, 하고 왔어요.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없네. 네. 근데 오후에 장이 양전을 할 거다. 오늘? 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전망은 나나 좀 하게 냈어. 치지도 못하면서 자꾸 하고 있어. 오후에 양전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뭐 명확하게 양전한다라기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실제로 시장에서 최근에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강하다라고 좀 느끼는 이런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저가 매수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뭐 11% 일일 상승이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이런 기록을 세웠었는데 네. 그 전날에 하락세를 보였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뭐 하루에 5조 매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뭐 이런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수급들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오늘과 같은 하락도 알파벳 실적이 발표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그 전에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정말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면 국내 시장도 그러한 흐름이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시장이 강하니 네. 빠지면 빠질수록 개인들 계속 더 붙더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후 중에는 뭐 적어도 양전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꽤 많이 붙을 네. 것 같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죠. 인천 분들도 요즘 저 새로 투자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네, 새로 투자 들어오신 분도 많고요. 그런데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새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기존에 뭐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제 했을 때 과거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전에 거의 2024년이랑 비교를 해도 지금의 가격을 보면 못 사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 어떻게 사요 이 가격에? 라는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의 이익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익을 좀 설명을 하면서 지금 가격도 정당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지만 네. 대부분의 공통점은 현금이 100이 있다라고 하면 이 100을 절대 한 번에 투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나눠서. 더 나눠서 더 보수적으로 더 분할 매수를 하는 성향이 있고 그런데 매도는 또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매도는 화끈하게 한 번에 하시는 좀 공통점이 있는데 그만큼 뭐 새로 투자를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이런 수요는 많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거는 정말 공통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공 말고 또 어떤 공 던져볼까요? 한번 던지고 싶은 거 던져봐요. 강속구로 날려야 되는데. 예.
방산? 방산? 네. 아니면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네. 꼭 던지고 싶은 공은 어느 쪽이에요? 사실 반도체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방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네. 방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는 싶었는데 네.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단순하게 이 방산이라는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의 시장의 흐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조정에 있어서 이런 흐름들의 공통점을 보면 금일도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전부 다 하락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였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또 하락세를 보인 빅테크 업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전체의 M7 기업들이나 이런 미국의 대표 빅테크 업체들이 모두 하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장세가 뭐 대세적인 하락의 시작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일종의 순환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일라이릴리가 4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바이오 업종들에 있어서 좀 주가 차별화는 보였지만 일라이릴리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승에 대한 부담은 느끼지만 그러한 주도 업종에서의 돈이 이탈을 했을 때 그 이탈이 시장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도 업종 그리고 다음은 뭘지에 대한 이런 기대가 여전히 내포되어 그치, 있는 것 그치. 같고요. 그러한 자금들이 금일도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는 좀 돈이 순환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명목에서 사실 방산주도 좀 갖고 왔던 이유가 네. 방산이라고 하면 여전히 그 투자자분들도 즐겨 쓰는 이 세 단어가 있죠. 뭐 조방원이라는 말, 뭐 조선, 방산, 원전. 2025년 상반기에 주도주였었는데 사실 2026년에 왔을 때도 방산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방산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만 봐도 뭐 70만 원 후반대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네. 사실 지금의 주가는 130만 원을 돌파할 정도로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그만큼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시장에서 다른 주도주에 의해서 감춰져 있던 이런 소재들 네. 이런 것들 대표적인 뭐 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실적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실제로 우주라는 이런 모멘텀이 붙으면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수급이 돌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주도주 그리고 2026년의 이익 성장에 있어서는 반도체를 보는 것이 맞지만 추가적으로 볼 산업도 많다. 대표적으로 이전 그 2부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뭐 자산주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뭐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이러한 이익 성장이 나온 것은 계속 네.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좀 이렇게 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전체 내가 한 1억 있으면 5천은 저 SK 하이닉스 뭐 저 삼전 이렇게 넣어놓고 한 3 정도는 방산이나 뭐 이런 거 자산주 정도 넣어놓고 네. 2는 방산, 1은 화장품 요 정도 하면 어때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유도리 있게 포트를 네. 리밸런싱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자산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일주일 불과 3주 전, 한 달 전에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을 그쵸, 겁니다. 그쵸, 그쵸. 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오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사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뭐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안전 마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자산주가 뭐 일주일 사이에 주가에서 반응이 나왔듯이 이렇게 포트 자체를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율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댓글에서도 화장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네. APR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오늘 또 8% 아. 상승을 하고 있어요. APR. 네, 이거 왜 이렇게 움직임이 큰 거예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 APR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뭐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화장품 섹터가 다른 여타 산업 대비해서 그렇게 주가 상승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 내에서 섹터 내에서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APR 실적이 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수급이 처음에 강하게 붙다가 11%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사실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었어요. 굉장히 변동이 컸는데 오늘 다시 그런 주가를 되돌리는 것을 보면 시장은 여전히 변동은 심하지만 이런 실적 성장이 명확히 보이는 이런 주도 업종이나 주도 기업에는 기회를 준다라는 부분이고 이와 반대로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이 있죠. 네. 이제 실적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지금과 같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파마리서치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대표적으로 리쥬란이라는 이런 의료기기 상품 자체가 네. 2분기에 최고치를 찍고 4분기에 조금 꺾여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업종 내에서도
정말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라고 하기보다 업종 내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오히려 그렇게 좀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금 찾는 것이 지금과 같은 순환매 그리고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증시의 환경에 따라서 크게 한번 하락을 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낙폭이 컸을 때 손이 가는 것은 실적이 가시성 있는 걸로 이제 쏠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제 화장품으로.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거 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딱 하나만. 자, 은이요 최근 네. 30포인트 급락하고 하루 이틀 전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이럴 때 뭐 은 선물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은 그러면 또 고려아연 등등등. 네. 은은 이럴 때 좀 어떻게 보세요? 바로미터일 것 같아서. 네, 일단 그 원자재 투자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사실 은이 지금 3일, 4일 전에 뭐 현물 시장에서도 하한가를 보이고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는데 제가 지금 순환매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사실 오히려 저가 매수로 지금 단기간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지금 뭐 미국 국채금리도 그렇고 지정학적인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보고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주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네. 부분에서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뭐 그런 기업들도 충분한 트레이딩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시가 또 됐네요. 네, 이제 정프로도 보내드리고 네. 배지원 PB도 보내드려야 됩니다. 아. 둘이 하세요. 그냥. 빈센트도 가시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혼자 열심히 남아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계시니까요. 네. 시청자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더블 밸류업은 여기까지 네. 하고 내일 다시 찾아뵈야죠. 알겠습니다. 내일도 더블 밸류업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